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워리, 돈워리 시간입니다. 자,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모셨습니다. 제가 드디어 오늘 온가요? 작가님한테 네. 혹시 오실 수 있으시려나요? 했는데 되셔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뭐 늘 안 네. 불러주셔서 못 오는 거지? 아니에요. 저희가 불러주시면 했는데 안 늘 됐습니다. 한번.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일단 다짜고짜 여쭙고 시작하는 게 있는데 네. 요즘 좀 미미하다가 반도체 주식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약간 이 반도체 시즌이 좀 다시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반도체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일단 뭐 오늘이 이제 5월 마지막 네. 날 정도인데요. 음. 실제 반도체가 주도 업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음. 고민이 시장에 분명히 있는 거고, 네. 다만 최근에 그 실적에 대한 희소성, 음.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EPS가 상향 조정되는 네, 네. 섹터에 대한 음. 희소성이 되게 좀 지금 현재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주도를 했던 뭐 방산, 조선, 음. 전력기기, 뭐 산업재 네.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강하고, 네. 그 외의 섹터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이 별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네. 어떤 그런 고민이 있는 건데, 주가는 꽤 올라왔습니다. 네. 뭐 방산이나 이런 쪽도 PER 20배 정도까지 올라와서 야, 조금 비싸진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주도 섹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고민을 하지만 여전히 그만한 업종이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 과거에 버블이 생겼을 때 어떤 섹터에 대한 밸류가 좀 버블이라고 말했을 때의 경우가 한 30배 네. 남짓 갔거든요. 그러니까 20배 정도까지 올라와서 조금 비싸 보이긴 하지만 과거 버블 사태 생길 때 어떤 주도 섹터가 갔던 밸류에이션을 생각해 보면 네. 조금 더 룸이 남아 있고 실적 상향에 대한 뭔가 특징이 다른 섹터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네. 여전히 기존의 주도주, 방산, 조선, 뭐 전력기계 같은 산업재, 유틸리티 이런 것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어느 정도 비싸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새로운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네.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지금 서로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거네요. 반도체요? 네. 네, 현재까지 제 판단으로는 뭐 갖고 있는 걸 팔고 네. 급하게 다른 것을 잡기보다는 조금 기회를 좀 더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 들고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왜 어떤 면에서 반도체를 좀 봐야 될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시 꼭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가 탄력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장 최근 이슈로는 엔비디아 실적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 중국 수출 규제도 어쨌든 뭐 선망했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걸로 봐도 돼요? 시장 자체를? 반도체 전체적으로 투심이 다 바뀌었다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HBM이라는 어떤 그런 반도체가 네.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 그쵸. 디램이나 낸드,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이클론이 되게 많았어요. 상승 사이클이냐, 하락 사이클이냐, 네. 또 시장의 여러 가지 경기를 앞서서 선행지표에 따라서 뭐 6개월 선행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사이클론에 따라 그 사이클을 가지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네.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이 기본적으로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 특히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PC에 대한 네. 수요가 조금 둔화되면서 레거시 제품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AI 사태가 생기면서 네. 결국 이제 레거시가 아니라 HBM이라는 스페셜티 관련된 반도체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AI 섹터 쪽으로 상당히 집중이 되면서 네.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졌던 모양이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만 놓고 보면 자, 어떤 것이 가고 어떤 것이 못 가고 그게 분명하게 보이는 상황이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 초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사이클을 타고 주가들이 움직이냐 것인데, 네. 역시 엔비디아가 가져온 이러한 물결들은 대부분 그런 HBM과 관련된 이런 네. 쪽 AI 쪽의 문제이지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PC 관련된 부품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AI 쪽 관련된 네. 수요는 역시 HBM을 포함한 기본적인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를 사야 됩니까? 이건 좀 다른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 좀 세분화해서 네. 어떤 쪽을 좀 봐야 될까, 이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좁혀서 삼성과 하이닉스 어쨌든 대표주니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투자의 앞으로의 핵심은 HBM을 어떻게 하냐에 네.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좋잖아요. 뭐 사업적으로도 너무 좋고. 네. 근데 보면은 이게 투자자들이 HBM이라는 사업을 봤을 때 어떤 흐름, 또 뭐 기술적인 면도 있는데 요거를 보고
투자 여부를 정해라, 투자를 확대해라.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작년의 플레이를 보면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HBM으로서의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하이닉스가 좀 더 독점적으로 갔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HBM3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의 하이닉스가 다 했고요. 그렇죠. 전자는 뭐 기술적인 문제, 일부 발열 문제라든지 진입을 잘 못하고 있는 현재도 그렇습니다. 네. 다만 기대감을 가지고 HBM3 8단, 12단에 대한 수율 문제가 뭐 빠르면 6월 정도 아니면 뭐 3분기 정도에는 전자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릴 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작년부터 이루어진 HBM3 관련된 HBM에 대한 뭐 독점력은 네. 하이닉스가 역시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하이닉스 주가가 20만 원을 넘어서는 네.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면 향후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 거기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BR 2배 이상까지 주가가 갔었었고요. 네. 삼성전자는 그 따라가지를 못했죠. 결국 HBM에서 역시 승패가 갈린 건데 자, 현재 시점에서 좀 바라보자면 하이닉스 여전히 좋습니다. 네. HBM4도 12단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빨리 그쵸. 들어갈 네. 것으로 기사들이 나오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패하지 않고 진입을 하게 된다면 하이닉스가 먼저 들어갔던 독점력이 작년보다는 독점력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약화될 거군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여전히 좋다. 네. 그리고 규모 자체가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독점력이 깨지더라도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볼륨업은 여전히 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 만약에 네. 공식적으로 콜 통과를 해서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진입이 가능하다면 어쨌든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HBM3E 8단 12단의 중요성은 네. 그 자체로 보다는 거기에서 수율이 맞춰졌을 때 어려워졌던 부분에 대해서 HBM4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에 관련된 기대감이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하이닉스도 좋긴 한데 삼성전자가 워낙 아직은 저평가돼 있고 PBR 1배 미만으로 거래되는 부분에서는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점유율을 가져오게 되고 네. HBM4에서는 뭔가 승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경기장에 올라가지도 그렇죠. 못했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경기장에서 올라와 다 한번 겨뤄보자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오지도 못하고 경기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훈련을 해서 야 이제 한번 붙어볼만 해 올라가게 되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속도가 붙겠네요. 그렇죠. 또. 그럼 어떻게 배팅을 하겠습니까? 그전에는 하이닉스 쪽으로 거의 뭐 그렇죠. 올인하다시피 너무 하이닉스가 좋아라고 했지만 지금은 역시나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저평가되는 부분에서 기회가 열린다는 점이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하이닉스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 가운데 시속 게임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네. 이제 젠슨왕이 대만 얼마 전에 전시장 가서 SK 하이닉스 부스에 네. 가서 HBM4 지원 잘 해달라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네. 부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삼성이 단계가 남아 있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세요? 네, 뭐 제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 외신이나 트렌드포스나 네. 뭐 대만 업체들이 좀 중요한데요. 그 업체를 통해서 또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빠르면 6월 정도 네. 그리고 뭐 한 3분기 정도에 삼성전자의 HBM3E 8단 12단 콜 테스트가 좀 진행될 수도 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발열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를 좀 네. 극복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설계를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문제를 좀 많이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네. 좀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사실 뭐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양치기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늑대가 네. 온다. 근데 안 왔어요. 외신도 나왔는데도 안 오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사들이 막 쏟아졌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죠. 네. 그러다 그쵸. 진짜 늑대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과연 올해 3분기 정도에 정말 늑대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확실히 설계를 바꾸고 이번에 경영진이 삼성전자가 네, 바뀌면서 설계 부분 바뀐 게 꽤 수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장비 발주를 하반기부터 좀 공식적으로 네.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니까 약간의 기대감이 확실히 올라오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네. 생각을 한 게 얼마 전에 산업은행에 반도체 프로그램 그 대출을 받았잖아요. 네. 2조 원,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받았다고 네. 하는데 이게 반도체 프로그램이던데 그만큼 약간 신호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만큼
집중하려고 어쨌든 대출을 받는 거고 사실 현금성이 없는 회사도 아닌데 네. 이거는 좀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뭐 대출 규모는 이제 설비 쪽에 돈이 들어간다면 네. 분명히 뭔가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건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그냥 막연하게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뭐 오더가 나오고 네. 그거에 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돈이 이제 정말 HBM으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쪽으로 레거시 쪽에 뭔가가 들어가는 거냐, 그건 좀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율 문제에 네. 대해서 일부 회복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금 낸드나 DRAM의 레거시 제품도 뭔가가 변화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가격을 보면 반면 DRAM의 공급사 재고도 상당히 지금은 기존의 레거시 제품의 재고가 10주에서 16주 엄청나게 재고가 많았는데 네. 현재 재고 수준이 한 6주에서 13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 DRAM과 낸드 가격이 꽤 올라간다는 네, 거고 네. 특히 DDR4 같은 경우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내년 1, 2분기 정도에는 이제 단종을 한다 그러고요. 네. 중국 업체가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그쪽도 이제 물량을 줄이면서 네. DDR4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DDR5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레거시 제품에 대한 반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레거시 제품이 좋다면 삼성전자가 HBM을 못하니까 네. 레거시에 대한 수혜는 더 받는 것이고 HBM을 하게 되면 전자 그렇군요. 입장에서는 또 HBM도 좋아지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레거시에 대한 반등세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HBM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 삼성전자 입장이고 하이닉스는 뭐 레거시 쪽이 좀 이제 적겠죠. HBM에 그렇죠.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HBM 쪽에 4를 어떻게 빨리 선점해서 많은 물량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변수가 분명히 있을 네. 거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에 그 엔비디아의 중국형 제품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H20이나 등등이 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는데 그러게요. 이익률도 네. 그게 이제 중국 쪽에 못 나간 것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하면서 떨어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상정을 해보면 이익률이 괜찮았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을 새로운 제품으로 변경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뭐 GB300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에 대한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목표시가 상향 조정이 일제히 쏟아졌거든요. 그러면 중국향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중국향 제품으로 들어가는 AI 관련된 제품은 HBM을 빼고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전략을 잡은 거죠. 네. 그러면 HBM을 빼면 뭐가 들어가느냐? GDDR7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네. 이게 삼성전자가 하게 돼요.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대부분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GDDR7을 한다고 네. 이야기하지만 하반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GDDR7 중국향 네. 제품의 엔비디아 제품은 또 삼성전자가 하게 된다는 점에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과거보다는 환경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는 조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러게요. 그런 환경에 와 있습니다. 이제 경기장 직전까지 간 느낌이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 국내 반도체를 논할 때 보면 이제 한미 반도체도 있고요. 네. 네, 그 공조해왔던 SK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공조를 해왔다가 뭐 좀 갈등을 지었고 또 이제 봉합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네. 과정에서 삼성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꾸준히 나오고 네, 있는데 이게 네. 과거에도 사실 서로 좋지 않았던 게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두 회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뭐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로만 저희가 듣고 있지. 그렇죠. 실제 뭐 두 회사가 어떻게 뭐 다투었는지 맞아요. 어떤지는 네. 뭐 알 수는 없는 건데 그냥 업계에서 이야기가 서로 좀 관계가 불편하다 정도로 그냥 이렇게 돌고 있는 네네.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쪽으로 장비를 안 넣고 있으니까 뭔가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HBM 관련된 기술 부분에서 NCF 방식과 MDF 방식이 여러 가지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소재 부분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HBM이라는 것을 DRAM을 적층을 쌓을 때 네. 필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 붙입니다. 네. 그래서 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게 만드는 건데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쌓아 올릴 때 액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네. 기술적인 방법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딩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떤 게 더 나은 거냐. 그리고 적층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층이 쌓아지게 될 때 그렇죠. 8단, 10단 올라가는데 그러면 많이 올리게 되면 이제 액체로 했던 것들이 많이 휠 수 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필름지로 했던 것들이 네. 결국은 조금 더 적층이 많아지면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서로의 기술적인 논란이 서로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게 맞는지를 일반적인 뭐
투자자들이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름지가 들어갔을 때는 단을 쌓을 때 공간마다 공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네. 액체가 들어갔을 때는 빈 공간이 안 안 생기잖아요. 생기겠죠. 근데 필름지로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빈 공간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미세하게.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발열이 생기는 거예요. 열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자 입장에서는 그 발열 문제 때문에 특히나 또 그 공정을 TSMC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TSMC가 마지막 공정을 하는데 TSMC 입장에서 고스 공정을 하면서 음. 전자는 약간 경쟁자죠. 그렇죠. 그 여기를 좀 까다롭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복합적이네요. 네, 전자 부분이 좀 어려웠지만 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만약에 제품을 만드는데 HBM이 비싸다? 네. 별로 좋지 않겠죠. 않겠죠. 예, 그러니까 공급망 다변화를 되게 네, 요구할 수 있고 내심 삼성전자가 빨리 해주기를 해주길 원하는 원할 거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왜냐면 가격은 경쟁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은 전체적인 캐파가 아직은 작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캐파가 그렇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만이 하이닉스에게 비싸게 주던 거를 좀 깎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심,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쪽에 젠슨왕 CEO가 뭔가 콜이 진행은 안 됐는데도 삼성전자의 과거에 또 이렇게 사인해주면서 뭐 화이팅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전자가 좀 뛰어들어줘야 하이닉스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본인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고 또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AI 쪽에 HBM 관련된 수요를 공급이 좀 해줘야 되는데 하이닉스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하게 되겠지만 그쵸. 결국 그것도 어느 정도 캐파에 대한 부분들이 차 있기 때문에 전자가 좀 해줘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공급을 받으면서 리스크도 줄이면서 가격도 좀 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익률을 본인들이 구할 수 있어서 전자 화이팅 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울질 하는데 근데 그걸 전자가 제대로 못 해준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못 했는데 좀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최근에 전자 내부에도 수율 개선이 꽤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HBM3 8단 12단의 콜 테스트는 HBM4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HBM이 조금 더 분명히 빨리 가고 있다는 분명하기 때문에 선점하는 입장에서는 또 하이닉스도 과거 대비 주가가 좀 빠져 있고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전히 밸류도 좀 더 아직까지 매력적이다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젠슨왕이 하이닉스에 가서 했던 말들이 삼성전자 보란 듯이 하라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화이팅 화이팅 외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뭐 양쪽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다 잘하기를 바라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회사만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자기들은 두 회사가 다 잘 되면 사실 국가적으로도 좋은 네. 거니까 네.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부장님이 보셨을 때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앞서 말씀 주셨지만 하이닉스 네. 각각 네. 하반기 그리고 뭐 내년까지 보셨을 때 좀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이제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를 좀 보는 시각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시장에서 네. 여전히 방산, 조선, 네. 뭐 기계, 산업재 그렇죠. 이런 것들, 유틸리티, 원전까지 그런 주도 섹터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네. 아니면은 이제는 좀 하반기 접어들면서 그 섹터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네. 수급이 좀 바뀔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안이 지금 말이 많이 되고 있는 게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그럴 수 있을 거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5월일지 6월일지 아니면 정말 하반기로 넘어갈지인데요. 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일부 증권사들은 좀 빠르면 3분기 정도부터 반도체의 약진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 있는데 네. 뭐 결국 그 트리거는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가 통과되느냐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전자가 새로운 장비 발주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하이닉스도 캐파 증설을 위한 장비 발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자나 하이닉스 등을 포함해서 장비주까지 주가들이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기존에 굉장히 좀 높았던 밸류가 높아졌던 그런 주도 업종들은 조금 조정세가 이루어지면서 돈들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넓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이 아주 여력이 많거나 그렇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들여서 올려간 지수가 아니에요. 네. 2700포인트를 올리면서 외국인들이 사서 올린 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뭘 살까 고민을 하겠는데 만약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정확하게 집계를 못 봤지만 오전 기준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최근에 또 워낙 강세까지 네.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시장을 산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 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반도체를 좋아서 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 또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놓고 본다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 어닝에 대한 부분들에 네. 대해서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의 안정한 부분들은 기존 주도 섹터가 될 수는 있지만 네. 또 시장은 냉정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됐을 때는 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거 알겠어. 근데 거의 피크가 온 거 아니야? 뭐 한두 달 정도 더 좋아질 수 네, 있지만 이제 그걸 안 본다는 거죠. 빠르게 순환매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 어떻게 트리가 나올 것인가 그걸 좀 정확하게 계속 팔로잉을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되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를 보면 그 닌텐도 두 번째 제품에 대해서 네. 전자가 파운드리를 받았다 말이 나오죠. 사실 네. 2조 원 가까이 되는 큰 적자를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죠. 네.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그렇죠. 나왔죠. 네. 근데 닌텐도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파운드리가 하게 되니까 파운드리에 대한 턴온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카운트 됐던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어떤 적자가 네. 정상화되면서 올라온다는 점은 분기 실적도 상당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전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즘에 포인트가 네. 좀 더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좋아지면서 반도체 섹터가 진행되면 HBM4라든지 이런 쪽에서 분명히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역시 그에 대한 투자가 장비주도로 내려가게 되고 이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장비주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게 달라지면 역시 그 가운데에서 소재주까지 이제 확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밸류 체인 관련된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아까 디램과 낸드까지 좋아지면 이제 레거시 제품에 대한 장비주들 뭐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특화된 장비주들 올라가는 거 보면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 외에도 뭐 일부 소재주들 가운데 뭐 오늘 같은 경우 한솔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도 다 그렇죠. 보이고요. 두산 테스나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오사트, 이제 후공정단에 대한 뭐 어떤 부분, 네. 파운드리하고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눈에 튀게 갑자기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종목들마다 약간의 꿈틀거림이 생긴다는 점도 조금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가격 메리트라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대감을 좀 반영하면서 조금씩 사놔도 나쁘지 않겠네요. 지금 시장은. 네, 뭐 당장 주도주로서 막 치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하면 사놓고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죠. 뭐 그렇죠. 하반기를 바라보고 네. 내가 미리 사놔놓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걸 견딜 수 있다면 충분히 이제 비중을 좀 늘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너무 급하게 사놓고 예를 들어 6월이나 3분기에 삼성전자가 제대로 진행이 또 안 됐다라고 한다면 실망감 때문에 역시 기존 주도주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부 퀀트 연구원들이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 이 실적에 대한 연속성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피해도 여전히 반도체가 있는데 관세에 대한 피해나 낙폭 과대에 관련된 수출주에 대해서는 계절성을 따져보면 대부분 다 너무 이르게 반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퀀트적인 입장에서 그래요? 보면. 네. 그러면 결국 계절성을 따졌을 때 낙폭 과대 종목들은 네. 대부분 다 4분기에 쇼 커버링이 되거나 내년을 바라보고 뭔가 좋아진다 보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급주의 저가매수가 들어온다는 거 그런 어떤 논리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 주도주들이 지금은 손을 놓고 이제는 아니라고 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역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2차 전지도 그렇게 하겠지만 뭐 2차 전지는 조금 차치를 하고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그런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뭔가 턴이 된다 봤을 때 좀 시기적으로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측면도 좀 일부에서 제기되는 연구원의 리포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 들고요. 편안하게 가려면 전자가 콜테스트 통과했다. 뭔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그때 플레이를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장님 진짜 저희가 시간이 없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해외의 반도체주나 기술주는 이번 남은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M7에 대한 여러 가지 수급이 과거처럼 몰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장을 최근에 V자 반등을 일으킨 것은 미국장도 헤지 펀드가 아니고요. 대부분 기관 수급은 M7에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도 개인들이 거의 사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개인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도 꽤 있을 수도 있고요. 있죠. 그리고 헤지 펀드들, 큰 기관들의 자금들이 M7을 최근에 올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M7이 같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역시 AI 관련된 그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3월 말부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뭐 캐펙스가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나왔지만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관계 때문에
약간의 전략적인 그렇죠. 변경 때문에 예. 캐펙스 이슈가 있었지만 음. 연간 캐펙스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음. 진행됐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캐펙스가 유효하고 시장 가이던스보다 높은 네. 캐펙스 작은 집행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 왕도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주장할 정도이고요. 네. 그 외에도 지난 밤에 여기 실적 발표했던 여러 종목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AI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실적이 강력하게 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쪽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고 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좀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는 게 젠슨 왕이 또 주식을 좀 팔겠다라고 지금 신고를 또 네, 했죠. 네. 그러니까 또 오너가 좀 팔겠다는데 그러니까 약간 주춤 걸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수급적인 이슈가 있어서 엔비디아가 약간 네. 쉴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1분기 숫자를 이야기하는 네. 것이고 중국에 대한 관세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제재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숫자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했지만 네. 1분기 실적을 더불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을 이제 극복을 했죠. 아, 중국을 그렇게 제재를 했음에도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질 거야. 그리고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서 믹스 개선을 이루면서 중국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메이크업을 다른 제품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미국 측에서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중심의 흐름들은 좀 더 좋아지는 거고 가장 좀 도태되고 있는 부분들이 애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애플이 조금 뭔가 잊혀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혁신도 좀 없어 보이고 네, 그쵸. AI도 뭔가 본인들 전략이 결정적이었어요. 없는 AI가 것 없는 같고요. 게. 그쵸.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애플이 조금 주춤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또 누가 메꿀 수 있느냐 부분도 시장의 하나의 핵심 포인트로 네.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국내외 반도체주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